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겨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대표적으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고, 병화는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약하면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빛을 가리다 회귀무광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지용하게 되는데, 일간이 왕할 때는 금수를 위주로 배합을 하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과 임수를 위주로 이렇게 배합하게 되는데,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은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득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굉장히 신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 태양빛이 밝으면 좋지만은 그 전체 세계가 너무 뜨겁게 되면은 나무도 사람도 동물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5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의 빛을 보광도 해야 되고요. 보광.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죠. 수는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7살이 되죠.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병화를 보광해주는 수보양광 하는 역할을 하고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우의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는 조우의 공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우를 하는 공력은 계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5월에 병화는 임수와 계수를 같이 쓰는 것을 좋아한다. 관살 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4월, 5월, 미월도 화가 왕해질 수 있죠. 이러한 때에는 관살혼잡을 좋아한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임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여기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되면 수는 태지가 되는 것이니 4, 5, 미월의 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5월에 화가 왕할 때보다 수가 있게 되면은 화다 하면 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 보좌해 주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놓고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뭘 할 수 있는,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몸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됩니다. 음화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이유는 오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중기, 그 다음에 그 본기가 뭐가 되죠? 정화라고 하는 본기가 있죠.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은 그 본기가 성향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는 어떤 걸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가 음화를 왔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격이다? 이거는 제왕지를 만났기 때문에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인격, 이렇게 양양자의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하고요. 양인격이라고 해서 변양자에 이렇게 칼날 인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격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양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논하지 않고 양간만 양인격을 논한다. 양간만 양인격을 논한 어떤 분들 음간이라고 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 5개가 음간인데, 음간을 양인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양간만 양인을 논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지금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임수라고 하는 양간만 양인격이 있다. 간목은 어느 월에?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지금 말씀드렸던 5월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역시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의 양인격, 임수는 자월의 양인격,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원령을 어떻게 해서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왕한 정도가 조금 지나쳐서 극왕한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극왕. 그래서 이 양인격이 되면 반드시 양인을 중화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인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인가살, 그 다음에 뭐 관인상정,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이런 용도,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 중화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라고 하는, 살인상정이 아니고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살인상정이 아니라 관인상정을 말합니다. 관인상정, 관인상제. 이 관은 뭐냐면, 지금 양인가살은 칠살이라 하죠. 관인상정에 있어서 관자는 저거는 정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상으로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화를 보게 되면 그런 식상으로, 양인을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인데, 자, 이거 지금 양인가살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5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죠. 극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병화의 빛을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봐야 되고요. 보광, 네,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죠. 일간의 병화를 보광하는 거 임수로 하죠. 임수 가지고 모두 할 수 있죠. 그죠? 임수를 가지고는 양인 가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 이 임수는 병화를 보광하고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도 하게 되는데, 양인이 있을 때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양인 가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인이라고 해서 오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화가 양인이긴 하지만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천간으로 정화가 처음에 투출한다, 이거는 양인, 단순한 겁재가 투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이 투출해서 일간이 더 극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가 있으면 병화 보광, 양인 가살까지 되고, 또 한 가지 개수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인상정이 돼요. 칠살인 개수를 가지고, 정관인 개수를 가지고 5의 이 양인을 갖다가 극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병화 입장에서 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뜨거운 기운을 갖다가 그냥 발산시키는 것이죠. 단지 왕한 기운을 갖다가 그냥 발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수로서 양인 가살을 하던가, 또는 개수를 가지고 관인상정을 하든가, 2가지 문제인데, 5월의 병화는 임수병화를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양인가살로 볼 거예요? 아니면은 관인상정으로 볼 거예요? 이거는 정관보다는 평관칠살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관인상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5월의 병화가 왕한데 수는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금이 있어서 정관칠살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신은 뭐가 됩니까? 임수 또는 개수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을 얻는다고 하는 뜻은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쁠 희자에 귀신 신자 희신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여기를 보죠. 간목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까요? 간목.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한데 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인성으로서 굳이 병화를 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일제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연지에도 뭐가 있습니다. 같이 진토가 이렇게 있죠. 이 진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양인격인데 칠살도 없고 정관도 없는 경우에 식상이 있으면 단지 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발산시켜준다. 화생토해서 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식상을 받다고 해서 설기순세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오술합화가 되면 오히려 화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습토를 봐야지만 열기를 갖다가 설에서 그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 양인가살, 관인상정 또는 설기순세라고 하는 이 개념만 잘 이해하셔도 엄청난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죠. 경금은 술을 생해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 술을 본다라고 하면 경금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경금의 뿌리는 없지만 진토인 습토 두 개가 뜨거운 열기를 흡습해서 경금을 생해주는 구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에 화가 왕하다고 했지만 5월에 뭐도 왕합니까? 토도 굉장히 왕합니다. 왜냐하면 화토는 동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고요. 무토가 일간일 때 5월에 태어나면 똑같이 양인격, 화토가 같이 왕하게 된다.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는 어느 정도 조절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는 보강이 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5월에 무토가 진진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는 뭘 제일 싫어한다?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회강하는 것.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인데 무토가 있더라고 하면 먹구름이 병화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간에 경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의 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겠다. 어떤 분들 이거를 변경 일으켰으니까 변경충이 돼서 경금이 박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간이 병화일 때는 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심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병화가 경금을 극해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자시 같은 경우는 수는 좀 어느 정도 얻었다 하더라도 자진합수, 무토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자시보다도 무술시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은 역시나 무토 투출된 것이 안 좋긴 한데, 이건 진술충까지 되다 보니 진중 개수가 깨지게 되고, 이거 은근스럽게 토가 굉장히 왕하고, 이 정도 되면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무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아까 말했던 설기순세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겠지만은, 역시나 병화의 빛을 가린다는 차원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축시라고 하면 부자 무술시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출산 태길, 아이를 낳는 생시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임목까지 얻어서 병화는 굉장히 튼튼, 일간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은 생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수가 진중개수 두 개밖에 없지 암장되어 있는 매우 좀 수기가 좀 부족한 그런 구조.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것이 인시이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보지만, 무자시 또는 무술시, 기해시, 기축시 등등은 금수운으로 가면 절대 좋지 않겠습니다.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양인 가살 격을 갖췄다, 양인 가살 틀을 갖췄다라고 보고요.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경금의 목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은 병화가 5의 뿌리를 둔 것 외에는 진토 세계의 경금, 임수는 뭐다? 그냥 다 일간 병화를 극하는 정도의 용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갑목이 병화를 좀 생주해 줬으면 좋겠지만 경금이 이렇게 갑목을 막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국세가 음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따지고 보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그럭저럭 목화운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 신미대운은 목화운이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신미대운은 토가 왕해지는 운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다 금수운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려고 하면 저는 개사시라든가 또는 갑오시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이건 아까 말했던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 경금 개수를 생하고 진토 두 개의 개수가 뿌리를 두고 있죠. 물론 나름대로 개수가 좀 약하긴 하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면 개사시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셀 수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제가 갑오시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자는 개사시도 나쁘지 않고요. 임진시도 나쁘진 않지만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전 여자도 개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 청간에 투출해서 어떤 분들 병병병준 병화가 두 개 있으면 좋지 않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신시 선택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신유기 있는 임수도 가지고 있고 운 자체가 이렇게 목화운에다가 나중에 이제 금순으로 갔을 때 저 병화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견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사시, 병신시 정도 이렇게 추천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개사시나 갑오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